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의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부여 송국리 유물의 특별전이에요. 자,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비파형 동검 나왔고 민무늬 토기도 있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지 쭉 읽어보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5번이죠. 의뢰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 외에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한 증거, 뭐 고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이거는 이제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신석기 쪽이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오수전, 화천 등 중국 화폐를 교육하였다라는 거는 철기 시대. 그 다음에 가락바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건 이제 신석기 시대죠. 옷 만들어 입은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연의 가가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준왕에게 항복하였는데, 이 가가 망명자들을 깨는 무리가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해 군대가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수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속이고 도리어 준왕을 공격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준왕에게 항복했다가 준왕에게 공격을 한 이런 사람이죠. 특히 이 공격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위만이에요. 이 준왕이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 그리고 요 위만이 이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스스로 왕에 오르면서 뭐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위만이 위만조선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중개무역 같은 걸로 그 부를 축적하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토 확장이 있어요. 진번이나 임둔을 복속하는 이런 영토 확장 활동도 했습니다. 그게 2번에 있죠. 그래서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라는 이게 정답이고, 이제 다른 거 보자면요.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자, 요거는 위만 다음에 나오는 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우거왕. 우거왕이고, 자, 그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는 건 요거는 고구려의 왕이죠. 고국천왕. 그 다음에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이건 나라 그냥 고구려로 보시면 돼요. 자,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겼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 준왕식입니다. 근데 이 준왕뿐만이 아니라 그 전 왕이었던 부왕, 준왕 전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른 왕들은 전부 고조선의 왕이고요. 특히 이제 요 위만이나 우거왕은 위만조선이고, 이 부왕, 준왕은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진대법은 고국천왕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에 신라 본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의 왕이 나올 겁니다. 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자, 거칠부 국사 편찬하면은 이왕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점령했다라는 거, 그리고 황룡사를 완공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네요.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거칠부의 국사 편찬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진흥왕. 뭐 황룡사를 완공한 것도 진흥왕 시기의 일이죠. 그리고 요 이사부, 요 당시에 이찬 이사부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정복 활동을 벌였던 명장이에요. 뭐 지증왕 때부터 활동했잖아요. 그때는 뭐 10 몇 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도 막 우상국 정벌하고, 그 다음에 법흥왕 때는 금관가야, 진흥왕 시기에는 대가야,
이렇게 이제 정벌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장군이죠. 이제 신라 상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를 완공한 것도 진흥왕인데 이 황룡사의 구축목탑이 설치된 건 그 선덕여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그 진흥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뭐 이렇게 대가야를 정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찾았다가 점령했다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다음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전과도 올렸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한강 정복 이후에도 영토 확장 활동을 활발히 해가지고 저기 함경도 동해안 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다가 순수비를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특히 진흥왕은 그 적성비, 순수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에 있어요. 마운령, 황초령 등의 순수비를 세웠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불국사 3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에 경덕왕으로 와야 되고요. 자, 첨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한 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말씀드렸다시피 법흥왕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지증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6세기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게 이제 진흥왕 이전의 왕들, 지증왕, 법흥왕, 이때부터 계속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좀 더 튼튼해지고 전성기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보는데요. 자,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놔서 문을 만들었대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하고 뼈만 추려서 곽 속에 안치했다가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깎아 생전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족 공동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뼈만 추려서 곽 속에 안치하였다도 있는데 저거는 이제 골장제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옥저입니다. 가족 공동묘 골장제 풍습을 갖고 있던 나라 옥저예요. 민며느리제도 있었고 막 그렇죠. 자, 나볼게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근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나라마다 벼릅이 있으니 소도라고 하였다. 그곳에선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천군 소도가 나왔죠.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사만이에요. 이제 한반도 중부 남부에 있었던 여러 군장 국가들을 가리키는 이제 사만입니다. 자, 두 나라에 대한 설명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볼게요. 자,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옥조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자, 목지국과 같은 수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진 나라 사만이죠. 그래서 역시 옥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이제 3번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요건 이제 사만의 그 군장들을 뜻하는 이제 호칭이죠. 그래서 요 3번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만에 맞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건 부여고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였다도 역시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 신지와 읍차가 사만의 지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가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문화재청은 가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마리산 등 7개의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이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예요. 금관가야고 이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그 다음에 이제 한능검에서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함안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입니다. 자랑 한마디 저는 여기 다 가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해당하는 가의 나라는 바로 그러니까 가야,
연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정답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5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등에 수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야 연맹, 특히 이 중에서도 금관 가야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랑 이제 낙랑과 외 사이에서 중개무역도 했어요. 요거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본인들이 가야 쪽에 와서 많이 살았었죠. 그래서 가야하고 외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특히 무령왕이에요. 웅진 백제 시대의 중원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자,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요건 이제 신라인데 저 집사부가 설치된 건 법흥왕 때예요.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고요. 자,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단군에 맞섰다, 싸웠다라는 거. 요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이때 이 백강의 전투에서 그 나당 연합군에게 결국은 패하죠. 그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최종적으로 좌절됩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국보 제119호인 이불상은 그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천불 중 하나로 의령에서 출토됐는데 연가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연가 7년에서부터 바로 나와야 되는 이 불상은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는 2번이 정답이에요. 금동 연가 7년명. 이제 연가 7년이 그래서 들어온 거죠. 열애입상.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경남 의령 지역에서 출토된 게 굉장히 특이하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있는 이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이 이제 광배 부근에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는데, 다만 이 연가 7년이라는 이 연가라는 이 연호가 뭐 지금 정확히 어느 왕 때인지는 확실하게 검증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6세기의 안원왕 시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이제 다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만 쓸게요. 이 1번 선지에 있는 거는 이제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는 중요합니다. 발해의 이불병좌상이에요.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거는 신라의 불상인 그 금제 열의 좌상입니다. 그리고 요 5번은 중요하죠. 그 백제인지 신라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삼국시대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요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볼 수 있는데 전에 이제 그 드넓은 공간 안에 어둡게 해놓고서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2점을 세워놓고 거기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런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불상 보고 멋있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그냥 압도당한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자, 7번 갈게요.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관 16년에 여러 대신들과 권무가 의논하여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자, 쭉 보시면 이 개소문이 부병을 불러들여서 사열한다고 말한 다음에 왕궁으로 달려들어가 권무를 죽인 다음 대항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망리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개소문 나왔고요. 지금 상황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 개소문은 연개소문이고 정변. 그러니까 뭐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니까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요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건봉 원년에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망리지가 되었대요. 연남생이겠죠. 아우 남건 남상과 화목하지 못하여 붕당을 만들어 공격했고 그 남생은 두 아우에게 쫓겨서 국내성으로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개소문 정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개소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고구려가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개소문이 최고 권력자였고 그의 아들들도 그랬는데 각자 붕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중앙 정치에서 이제 화합되지 않고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던 그 백제하고 신라하고 당나라가 옳다구나 하고선 이때 이제 쳐들어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멸망 직전의 일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2년 전이에요. 이게 연도로는 666년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연개소문 정변은 642년인데 이 연개소문 정변이 있기 딱 두세 달 전에 그 대야성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두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멸망 직전이겠구나라는 걸 알아냈다면 백제는 이미 멸망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백제는 660년, 고구려는 668년인데 이게 이제 고구려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에서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제 멸망 직후에 바로 백제의 부운동이 일어나요. 아까 백강전투 나왔지만 그 백강전투는 백제 부운동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복심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는 게 백제의 부운동인데 요게 이제 그 연개소문 정변과 고구려 멸망 직전 사이에 있었던 일,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을지문덕이 대승을 거둔 요 살수대첩은 당연히 이 연개소문 정변 이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한 거는 고구려 멸망 직후예요. 이게 나중에 안동도호부를 당이 유동 쪽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이건 이제 나당전쟁이라 역시 고구려 멸망 이후입니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 고구려 부운동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직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 사이 시기 문제는 원래 어렵고 특히나 이 문제는 둘 다 고구려에 대한 게 나왔는데 정답 선지는 백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밑줄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양저우에 있는 이 건물의 기념관입니다.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설을 지어서 이름을 떨쳤고 개원필경을 남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분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격황소서, 그 다음에 개원필경까지 나왔죠. 그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육두품 유학자분, 바로 최치원 학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최치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더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게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제 당나라에서 빈공과 급제해서 벼슬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라에서 역시 일을 합니다. 그때 진성여왕한테 시무책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선지의 정답이 있죠? 2번입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라는 게 바로 최치원 학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시무책 10여 조는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 이분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냥 뭐 산에 은거해가지고 신선이 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최치원 학자의 후손인 최승로 학자가 나중에 고려 성종 시기에 시무 28조를 올리는 그분입니다. 그땐 또 이게 채택이 되죠. 자,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건 이제 김춘추. 이제 나중에 이분이 무열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이분은 이제 강수예요. 요 통일신라 시대 초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청하건데 인문을 이제 풀어주십시오라는 문서예요. 이제 김인문이라는 요 진골 귀족이 당나라에 이제 인질로 들어가 있었는데 풀어달라고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김인문이 풀려나죠. 자, 그 다음에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색이랑 고승전 등을 저술하였다. 조금 어려운 인물인데요. 김대문. 이렇게 되고요. 자,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중요합니다. 설총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초기, 그러니까 신문왕 때에 활동했던 역시 육두품 유학자입니다. 근데 이 이두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설총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화왕계. 신문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써서 올린 글이에요.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육두품 학자로서 설총과 최치원 두 분 중요합니다. 자,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당현종은 대문여에게 유주의 권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서 신라군을 하여금 가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자,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신라군으로 하여금 가의 남쪽을 치게 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등주를 공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읽어보시면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주를 공격했다는 건데 요 등주가 산둥반도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다면 가에 들어가는 이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사실 요 대무예가 바로 발해의 무왕이에요. 이때는 당나라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죠. 등주 공격뿐만이 아니라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흑수 말갈족을 정벌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무왕 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겠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번입니다.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라는 이 주자감이 발해에 있었던 유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어요.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발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중앙 관제가 삼성육부, 이제 당나라의 제도를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나중에 문왕 때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데, 다만 이 이름들은 발해의 독자적인 이름으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육부의 중앙 관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 이건 중요하죠. 그 외에 이제 발해 정치기구 중에서 이 삼성육부에 해당하는 삼성이 원래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인데, 특히나 이 정당성의 대내상, 이 대내상이 이제 재상이에요, 재상. 그래서 국정을 총괄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자감 나왔으니까는 이제 다른 기관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한능공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관 중에 감찰을 담당하는 중정대, 그 다음에 서적관리기구로 문적원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자감, 중정대, 문적원, 요거 발해의 기구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게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다. 고려. 특히나 이때 왕은 태조 왕건이죠. 자,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의 법흥왕이고요. 내신좌평 등 육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요건 이제 백제의 중앙 정치 관제죠. 그 다음에 지방권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문무왕입니다. 신라의 통일신라 초기 문무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갈게요.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그래서 평양 옛도읍은 잡초만 부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건 이제 신라에다가 복수를 하겠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가가 미륵부를 자칭하였다. 머리에 금책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으며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라고 칭하면서 고구려를 격파했는데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우면서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미륵부를 자칭하였다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읽으면 나와야 되는 이 인물, 바로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뜻으로다가 후 고구려를 세우고 궁예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고 나간 거고, 근데 이 궁예가 이렇게 정치를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미륵부를 자칭하면서 이제 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왕건을 왕에 옹립하고 궁예를 몰아내죠. 자, 궁예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궁예의 후고구려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이 3번입니다. 광평성이 나오면 이거는 후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5번에 나와 있지만 후당이나 5월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후백제의 견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임존성에서 단군을 격퇴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임존성이 나오면 요거는 흑치상지예요. 근데 흑치상지라는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뭐 흑지상지도 있지만은 도침이나 복심 같은 분들도 나오고 아까도 나왔지만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것도 있었죠. 자, 1, 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자, 1, 2천 전투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인데 뭐 피처링 견훤. 이 견훤이 이 지아들 신검에게 왕자리를 뺏기고 금산사에 가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사를 탈출해가지고 고려에 가서 왕건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서는 벌어졌던 요 신검 부대와의 1, 2천 전투에서 이 견훤이 그 고려군의 선봉에 서서 1만 대군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가지고 그 후백제 군들을 이제 동요시키면서 승기를 그냥 잡아버려요, 바로. 그래서 이 신검의 부대가 1, 2천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대로 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후삼국 시대에 고려 10만, 후백제 10만 정도가 붙었던 그때까지 역사상 최고 규모의 전투였는데 신검 부대 10만 군이 그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청해진을 통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 바다의 신 그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